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지난 시간 강의에서 저희는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컨피그 서버로부터 구성 정보를 받는 컨피그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저희는 깃랩 레파지토리에다가 특정 이 구성 정보를 저장해 두었고요. 자, 이 구성 정보를 받아서 서비스하는 컨피그 서버라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피그 클라이언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컨피그 서버로부터 구성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물론 저는 이 컨피그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들겠지만 다수의 컨피그 클라이언트들이 해당 서버로부터 이 설정 정보를 받아와서 만드는 형태가 실제로 저희가 다수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갖는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이겠죠. 일단은 저희가 컨피그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Git 레파지토리에 있는 이 구성 정보가 업데이트 됐을 때 이 컨피그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그 바뀐 정보를 반영하는지 그 내용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config client라는 이름으로 메이븐 프로젝트를 미리 생성해 놓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pom.xml 설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om.xml 설정, 스프링 부트에 대한 설정과 이 스프링 클라우드에 대한 설정, 그리고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디펜던시 추가를 위해서 이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start.spring.io 사이트를 통해서 관련 디펜던시를 추가할 텐데요. 우선 저는 세 가지의 디펜던시를 추가할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지금 테스트해 볼 이 컨피그 클라이언트를 위한 이 설정 정보고요. 실제로 컨피그 클라이언트를 구성할 때에는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이 컨피그 클라이언트를 테스트해 보기 전에 미리 확인을 위해서 이 스프링 웹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제가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config 클라이언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에 config 클라이언트라는 디펜던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추가하시고요. 또 하나, 자, 액추에이터, 스프링 부트 액추에이터라는 이 디펜던시를 추가할 텐데요. 저희가 스프링 부트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 스프링 부트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액추에이터라는 것은 저희가 만드는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 이 컨피그 클라이언트를 만들면서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나중에 긴 레파지토리의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때, 즉 설정 정보가 변경이 됐을 때 클라이언트에 그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반영을 할 때 이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반영을 할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위해서 스프링 부트 액추에이터 디펜던시를 추가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이 컨피그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디펜던시는 다 추가한 것인데요. 저희가 테스트를 위해서 이 스프링 웹이라는 이 스프링 MVC를 위한 디펜던시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스프링 컨피그 클라이언트와는 일단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는 테스트를 위해서 스프링 웹까지 추가한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세 가지의 디펜던시를 추가하신 다음에 자, 익스플로러 하면 먼저 당연히 페어런츠에 스프링 부트 스타터 페어런츠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스에서 스프링 클라우드의 버전에 대한 정보, 그리고 디펜던시를 보시면 액추에이터, 그리고 웹, 그리고 스타터 컨피그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펜던시 매니지먼트의 내용들 있다는 거 미리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럼 먼저 페어런츠부터 넣을 건데요. 자, 페어런츠를 가장 위에다 넣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부분들은 모두 넣으시면 되는데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는 생략하고요. 자, 프로퍼티스부터 밑에 빌드까지 카피하신 다음에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셔서 컴피그, 웹, 액추에이터 추가하신 다음에 자, 매입은 이 빌드, 싱크 맞추시는 작업들 진행하시면 기본적인 설정은 끝나신 거예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 텐데 먼저 이 패키지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키지는 io.나무소리 config 클라이언트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 안에다가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config 클라이언트 app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플리케이션은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자, 메인 메소드에서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을 run config 클라이언트 app.class 그리고 args 파라미터로 넘겨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 패키지를 하나 더 나누어서 만들 건데요. 이 해당 패키지에서 컨트롤러 라는 이름으로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config 클라이언트의 컨트롤러 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저희가 이 실습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config 서버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서버는 git 레파지토리 저희는 git랩을 사용을 하고 있죠. git 레파지토리에 YML 파일들, 즉 설정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 클라이언트인데요. 이 클라이언트는 config 서버를 통해서 이 설정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REST 컨트롤러, 인썸니아죠. 이 REST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요청을 날리고 그 결과 이 설정 정보에 있는 내용을 이 인썸니아를 통해서 확인을 할 텐데 우선은 이 config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 클라이언트 파일, 이 프로젝트 내에 있는 특정 설정 정보를 가지고 이 내용을 보여주는 작업부터 할 거예요. 그래야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지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버와 이 연결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자체 내에서 이 내용을 읽어서 결과를 보여주는 그 작업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이 REST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 클래스의 이름이 config 클라이언트 컨트롤러이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 해당 클래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REST 컨트롤러이고요. 메소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퍼블릭에 스트링을 리턴하는 자, 테스트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필드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으로 스트링 타입의 config str이라는 이 필드를 하나 선언하고요. 리턴해 주는 결과 값은 config str을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 config str의 값은 이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설정 정보에 있는 특정 값을 가지고 리턴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리소시스 폴더 안에다가 새로 이 설정 정보를 위한 application.yml 이라는 설정 구성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서버의 기본적인 포트 번호, 저는 8088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한 의미 없이 이 어, 테스트를 위한 str이라는 이 특정 밸류를 집어넣도록 할 건데, 테스트 str이라는 이 문자열을 추가를 했어요. 이 문자열을 추가했는데 이 문자열이 출력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YML을 만들어 두시고요. 자, 컨트롤러, 이 해당 config 클라이언트 컨트롤러에서 설정 정보에 있는 방금 보셨던 이 test.str의 이 문자열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자, 새로운 어노테이션을 하나 보실 거예요. 어떤 어노테이션이냐면 add value라는 어노테이션이에요. 이 어노테이션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정 정보에 있는 특정 값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달러 중괄호에 저희가 어떻게 값을 넣냐면 테스트에 str이라고 값을 application.yml에 지정을 했죠. 보시면 테스트에 str입니다. 그러면 해당 값은 test-str이라는 문자열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자열이 이 config str이라는 곳에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리턴해 줄 거고요. 그래서 이 요청을 위해서 get mapping, 자, 테스트라는 저는 URL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버를 만들어서 가동을 시키면 저희 호출할 때 그 해당 문자열이 출력이 될 텐데요. 그 전에 이 pom.xml에서 이따가 보실 텐데요. 이 스타터 컴피그에 대한 디펜던시 설정을 하면 저희가 이걸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정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의 스타터 컴피그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컴피그에 대한 설정 정보가 어디 있는지, 즉 서버의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 서버의 위치를 지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주석으로 막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들은 해제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서버가 동작을 할 거고요. 자, 서버에서 보시면 8088 포트로 이렇게 올라온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인썸니아를 통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미 테스트를 한번 했는데요. 자, 로컬호스트 8088번으로 테스트라는 URL을 보내면 테스트 str이라는 결과값이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보냈을 때 이 결과가 확인된다라는 건, 자, 한번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 이 test.str에 있는 내용, 이 문자열을 변경을 하고 서버를 다시 기동을 하면 이 문자열, 이 요청에 대한 문자열이 바뀌겠죠. 지금 이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이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설정 정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작성을 했고요. 이제 config 서버에 대한 설정을 진행을 하고 git 레파지토리에 있는 밸류를 가지고 오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버를 끄고요. 지금 클라이언트 서버를 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먼저 pom.xml에서 주석으로 막아놨던 부분, 이 스프링 클라우드 스타터 컨피그를 디펜던시를 다시 이 주석을 해제를 하고요. 자, 해제를 한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이 설정을 진행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이 내용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 지우도록 하고요. 자, 어떤 부분을 설정을 해줘야 되냐면 스프링의 어플리케이션, 일단 어플리케이션의 네임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네임은 config test의 dv예요. 자, 이 내용은
저희가 git repository에 넣어 놨던 이 YML 파일의 이름, 확장자를 뺀 앞의 이름과 동일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YML 파일은 여러 종류가 서버에 있을 거예요. 서버로부터 받아올 건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어플리케이션 이름과 그 프로파일을 하이픈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config 서버의 위치입니다. import 옵셔널 config 서버 위치인데요. 저희가 만든 서버입니다. 로컬호스트에 9900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든 config 서버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 내용, 이 어플리케이션 YML이 아니라 git 레파지토리에 있는 config test dev.yml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 내용들을 이 config 클라이언트 컨트롤러에서 찍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자, config 클라이언트 컨트롤러에서 해당 내용들을 변경을 조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경을 할 거냐면 그 YML에 있는 데이터는 나무소리 value라는 이름으로 제가 지정을 해 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저희가 읽어올 데이터, 스트링의 데이터는 나무소리 value라는 이름으로 config test type dev.yml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우선 어떤 작업부터 하셔야 되냐면 config 서버부터 가동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이 config 서버 프로젝트는 지난 시간에 만든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먼저 서버부터 가동을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서버를 동작을 시켜서 서버가 동작하는 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config 서버를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config 클라이언트죠. config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 config 클라이언트가 방금 저희가 가동시킨 config 서버에 붙을 거예요. 자, 붙었습니다. 이렇게 붙었을 때 실제로 아까와 같은 그 요청, 자, 패칭을 진행하죠. config에 대한 config 서버로부터 이 config 정보를 패칭을 합니다. config 서버의 위치는 9900이라는 서버이고요. 그리고 이 네임에 대한 설정 보시면 config test의 dev, 뭐 프로파일은 제가 따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해당 서버에 대한 설정이 잡힌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REST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클라이언트의 내용은 동일하죠. 클라이언트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건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별도로 만들었는데 뭐 여러분들께서 따로 만드신다면 따로 만들기 원하신다면 요청을 하나 더 만드시면 됩니다. 요청을 하나 더 만드시면 되고 저는 기존에 있는 요청 가지고 8088에 테스트를 URL을 보내보면 자, 어떤 내용이 오나요? git 레파지토리에 있는 이 내용이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올라온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된 거죠? config 클라이언트에서 config 서버를 통해서 git 레파지토리에 있는 설정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럼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git 레파지토리에 있는 해당 이 설정 정보가 변경이 됐을 때 이 config 클라이언트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데이터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요. 우선 어떤 작업부터 돼야 되냐면 그렇다면 이 설정 정보에 있는 내용들 이 내용을 변경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git 레파지토리에서 바로 제가 수정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음 이 세션이 만료가 돼서요. 다시 자, 이 내용을 변경을 해 볼게요. 실제로 설정 정보를 변경을 했을 때
그 변경한 내용이 config 클라이언트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div test value였는데, 자, change test value라고 내용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git 레파지토리니까 커밋해서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걸 확인하고요. 자, 이러면 git 레파지토리에 있는 설정 정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변경된 내용이 클라이언트에서 자동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스프링 부트의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액추에이터 설정을 하고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요청을 하나 보내야 돼요. 액추에이터 요청을 하나 보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 먼저 어플리케이션 YML에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설정에서 액추에이터에 대한 설정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자, 매니지먼트 엔드포인트 그리고 웹 보죠. 그리고 include refresh. 자, 이 내용은 나중에 저희가 액추에이터를 더 추가로 사용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액추에이터와 관련된 설정은 매니지먼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라고 해서 설정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스프링 부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 중에 그 많은 엔드포인트들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겠다라고 지정을 해 주는 것인데요. 자, include의 모든 것 하면 이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 웹 환경에서 제공해 주는 다양한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중에서 리프레시만 사용을 하겠다라는 설정이에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리프레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리프레시 스코프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리프레시 스코프는 이 config 클라이언트 컨트롤러가 리프레시 스코프가 됩니다. at refresh scope라는 어노테이션을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액추에이터에 대한 설정 다 마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새로 가동을 하겠습니다. 새로 가동을 할게요. 새로 실행을 하면 이 config 클라이언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다시 동작을 했기 때문에 요청을 날려보면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가 서버를 다시 켜고 바꾸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설정 정보를 변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change test value 했는데요. 이 내용을 어, 다시 돌아가서 뭐 dv test value 뭐 second change라고 임의로 문자열을 만든 다음에 자, 다시 커밋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돌려보면 아직 안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config 클라이언트 서버를 이 프로그램을 다시 이 서버를 다시 가동을 하면 다시 바뀌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config 클라이언트 서버를 다시 가동하지 않고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리프레시를 하려면 제가 요청 정보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저희가 있는 이 config 클라이언트의 포트 번호는 8088이고요. 액추에이터에 refresh라는 URL을 포스트 형태로 전송을 하면 이 config 클라이언트한테 refresh 하라라는 명령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config 클라이언트한테 지금 설정 정보가 변경됐으니 refresh 해라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요청을 config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는 거예요. send에서 보냅니다. 그러면 뭔가 리프레시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config 클라이언트를 해당 요청을 다시 보내보면 내용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설정 정보가 변경이 됐을 때 해당 클라이언트한테 "리프레시를 해라."라는 요청을 보내서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보내서 해당 설정 정보 가지고 다시 리프레시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신 거예요. 내용이 다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컴피 지금 저희는 컴피그 클라이언트라는 이 별도의 샘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설정들을 앞으로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뭐 REST 어플리케이션도 이런 컴피그 설정을 긴랩을 통해서 어 진행을 하실 수도 있겠죠. 실습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강의, 이번 강의를 통해서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서버와 이 컴피그 클라이언트라는 테스트를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이 환경에 대한 내용을 중앙 집중을 한다라는 것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상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별도로 다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API 게이트웨이나 유레카 관련한 내용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